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재수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전 의원은 새로운 변화를, 박 시장은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두 사람의 경선 결과 박 시장이 승리하면서 지방선거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도시는 연속성으로 발전하고 정책은 일관성으로 완성된다며 부산의 질적 도약을 위해 사직생의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전재수 의원을 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재성 전 부산시장 위원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 의원은 부울경을 하나의 해양 수도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해양 수도 부산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 정부 첫 해수부 장관과 삼선을 노리는 현역 시장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변화냐 시정의 연속성이냐를 놓고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시정에 대한 평가부터 엇갈렸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거가 부산이 계속 도약할 것인지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운명을 가르는 선거라며 일관성으로 시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잘못된 국가 운영과 실행력의 한계 때문에 지역 소멸이라는 정치적 재해가 발생하고 부산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방 중심 성장이라는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부산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해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3자 간의 대결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달 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지사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라며 다만 도지사가 330만 도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도정을 챙기는 것이 첫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는 20일부터 27일 사이 적절한 시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임할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도지사의 대결로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된 이번 선거에 대해 정치인 도지사들이 중도 사퇴하고 도정을 흔들어 힘들어졌었는데 실패한 도정인지 성공한 도정인지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화두가 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칭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도민 뜻에 따라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2028년 행정통합이라는 의지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경남 전체 유권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창원시장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당으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창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기초단체장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밀양시장과 사천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했습니다. 밀양시장에는 이주옥 전 시의원이 선출됐으며 사천시장에는 정국정 도당 부위원장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양산시장은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일권 후보와 조문관 후보가 결선 투표 진출자로 확정됐습니다. 결선 투표는 17일과 18일 이틀간 AR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선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됐습니다. 김준식 경남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업무를 40% 이상 줄이는 공문 총량제 등 학교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공문 발송 전 필요성 의무 검토와 조례 명문화를 통해 단순 중복 보고를 강제 축소하고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제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독자 노선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오는 6월 치러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얼마 전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병수 전 의원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한 전 대표는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이달 말 사퇴해 보궐선거가 최종 확정되면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자택을 돌아다닌 현직 지방의원과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원과 배우자는 4월 초 선거구민 자택 여러 곳을 연속 방문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리며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호별 방문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예비 후보자와 관계자들에게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최근 제기된 각종 사업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통영시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의혹 제기가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계약이며 모든 계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영대교 시설물 개선 사업비 37억 원 논란에 대해 구조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며 도색 비용은 6,500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은 운영비 지원 없이 위탁 운영 중으로 재정 절감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영시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에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가에서 나체 소란을 피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0분쯤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학생 3명에게 팔짱을 끼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학교 측과 상의해 A씨를 귀가 조치했으나 A씨는 약 2시간 뒤 인근 아파트 상가에서 옷을 벗고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과 주거 침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본 예산보다 3.3% 늘어난 1,83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낡은 교육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돌봄과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339억 원, 노후 학교 환경 개선 등 시설 사업에 538억 원,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한 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등에 96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연수원 기억의 벽에서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과 국장 및 과장 등 교육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 추모 공연, 헌화, 교육감 추모사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경남 창녕 우포따오기가
올해 첫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일 부화한 새끼 따오기는 2017년생 수컷과 2020년생 암컷 번식상이 장마 분산센터 번식 케이지에서 처음 산란한 알로 28일 만에 부화했습니다. 창녕군은 미꾸라지와 민물새우로 만든 이유식을 공급하며 8주간 체계적으로 사육한 뒤 번식 케이지로 옮길 예정입니다. 군은 오는 5월 야생성이 강한 따오기 50마리를 추가 방사할 계획이며 이 경우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는 모두 440마리로 늘어납니다. 경남 지역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김해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보수 세력의 회복이 맞물리며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김해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야의 역사를 품은 도시 김해는 지금 인구 53만 대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장 선거는 여야 거대 정당과 제3지대 후보들이 맞붙는 4파전 구도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예비후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대개조, 교통 대전환을 양대 축으로 복지와 돌봄 체계 개편, 보건의료 혁신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만년적자 경제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약속한 공약들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김해의 100년 먹거리, 100년 대계의 주춧돌을 저 정영두가 놓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홍태용 예비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홍 예비후보는 4년간 다져온 귀틀 위에 시정의 연속성과 중단 없는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 구축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공공의료원 등 대형 사업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려 미래의 100년 먹거리를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도시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고 뼈대를 만드는 일에 치중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민선 9기 때는 만들어놓은 그 토대 위에 살과 근육을 붙여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행복도시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봉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전 청와대 농업특보 출신으로 사회권 선진도시 김해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633 혁신 플랜을 통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깨고 청년과 노인 맞춤형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지역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해 지역에서도 우리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을 통해서 성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우리 김해시가 소외되고 외면받는 많은 분들에게 진정으로 정치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뜻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에서는 경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박봉렬 예비후보가 도전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는 김해형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약속하며 공공돌봄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박 후보는 개인 일정으로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회복을 내건 야권 후보와 시정 연속성을 강조하는 현직 시장, 그리고 혁신과 민생을 앞세운 제3지대 후보들까지. 각기 다른 비전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김해의 새로운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과거 부산의 유행을 선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죠. 그동안 활성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부산대학교 앞 상권입니다. 발 디딜 틈 없던 과거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설레는 신학기를 맞았지만 새내기 대학생들의 발길은 광안리와 서면 등 다른 상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광안리에 좀 맛집들이나 아니면 바다 보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면보다는 확실히 적고 광안리도 광안리 나름의 그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지표로도 뼈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부산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보면 하단역이 27.2%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학교 앞이 21.6%로 온천장과 남포동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23.4%로 부산 최고치를 찍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가 5곳 중 1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상가와 적막함이 감도는 거리, 부산대 상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부산 대학가 상권은 부활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금정구는 상권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해 활성화의 뼈대를 세웠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부산대학로 빗거리를 조성해 삭막했던 거리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하면서 실제 발길이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산대암 유동인구는 318만 명으로 전년 동기 308만 명 대비 10만 명,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권 활력의 척도인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는 6.5%나 발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자 매출액도 뛰었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 204억 원이었던 상권 매출액은 이듬해 258억 원으로 껑충 뛰며 무려 26.8%의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회복세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 지자체와 청년 창업가들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망 청년 상인들을 전폭적으로 유치하는 로컬 1호점 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겁니다. 오랜 침체에 씨름하던 지역 상인들도 이번 시도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침체되었던 이 시장 분위기를 뭔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로컬 1호점 이제 청년 창업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라든지 본인만의 아이템은 있는데 경험이라든지 자본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자기들만의 이제 아이템이라든지 제품을 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수많은 전국구 프랜차이즈를 탄생시켰던 과거의 명성을 넘어 이곳을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의 산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금정구에서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1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젊은 사업가들이 금정구에 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금정구에서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을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4개 팀이 선정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팀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과거의 낡은 영광에 머물지 않고 로컬 브랜드의 출발점이라는 새 옷을 입기 시작한 부산대 앞 거리. 청년들의 신선한 에너지가 오랜 침체의 터널을 지나 상권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